자, 그러면 3번 문제 190쪽의 3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입사원이 처한 상황을 보고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활동을 해보자 라고 했어요. 우선 읽어보면 신입사원 고은비 씨는 내일 사용할 회의 자료를 30부 복사해오라는 업무 지시를 받은 것이죠. 근데 복사기에 토너를 교체하라는 경고음이 울리고 토너를 교체할 줄 모르는 고은비 씨는 자료를 복사하지 못해서 당황해합니다. 지나가던 다른 직원의 도움을 받아 어렵게 토너를 교체하고 복사기 시작 단추를 누르려는 순간 최 대리가 고은비 씨를 찾아온 것이죠. 고은비 씨, 복사라고 지시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안 가져와요. 설마 복사기 사용법을 아직도 모르는 겁니까? 이번 신입사원도 정말 왜 이러지? 자, 우리가 앞에서도 계속 보았던 잘못된 어떤 그 표현들의 예시들이 다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앞에서 그 생각력에서 정민이가 말했던 거나 또는 앞에서 서현 씨가 말했던 것처럼 그 상황, 그 상대방의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려고 하지도 않은 채 넘겨짚어서 복사기 사용할 줄을 아직도 모르는구나 라고 혼자 넘겨짚고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죠. 근데 지금 고은비 씨는 복사할 줄 모르는 게 아니라 갑자기 토너가 다 떨어져가지고 복사기 토너가 떨어져서 그것을 교체할 줄만 몰랐지 복사할 줄은 알았던 거죠. 근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고은비 씨가 해명하거나 좀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도 주지 않고 혼자 따다다닥 써 붙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그런 말하기 방식이나 그 다음에 이번 신입사원도 정말 왜 이러지?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상대방을 비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의 말하기는 상대방의 감정의 상처를 입게 할 수 있고 이와 같은 말하기 방식은 사람들 간의 엄마의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안 좋은 말하기의 예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고은비 씨가 최 대리의 말을 듣고 어떤 감정을 느꼈을지 이야기해보자라고 했는데 어떤 감정이었겠어요? 여러분이었으면 어땠을 것 같아? 복사할 줄은 알아. 근데 갑자기 딱 내가 복사를 하려고 하니까 그때 마침 토너가 떨어져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돌발 상황이 발생한 거죠. 그것 때문에 못한 건데 지금 이렇게 와가지고 막 쏘아 붙였다 상사가. 그러면 어땠을 것 같아요? 속상하다. 여기다 쓸게. 속상하다. 다양한 감정들 이야기해 보세요. 또 뭐도 있었을까? 그 다음에 억울하잖아요. 억울한 상황이잖아, 그지? 억울함. 그 다음에 당혹스러움. 갑자기 와가지고 이렇게 막 화를 내버리면 당혹스럽죠. 당혹스러움.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내가 잘못한 것 같이 막 이야기를 해버리면 우리 어때요? 특히 신입사원 입장입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인가? 존중감이 떨어지게 되겠고 인간으로서의 어떤 존중감이 떨어지게 되겠고 그 다음에 자책감이 몰려오겠죠. 나 왜 진짜 왜 이러니까 이런 식으로 본인의 잘못도 아닌데 토너가 떨어져가지고 그거 교체하는데 시간이 걸린 것 뿐인데 자책감이 느껴지게 돼요. 이런 감정들을 이제 느낄 수 있게 되겠죠. 그렇다면 이제 이런 감정을 이제 최 대리에게 표현하려고 합니다. 물론 표현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 최 대리와의 어떤 그 인간관계를 생각을 해서 또는 그 사람에게 어떤 오해를 풀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때 느꼈던 나의 감정을 잘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나 전달법 사용을 해가지고 최 대리한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우선 이와 같은 감정이 느껴졌던 상황을 조금 잘 요약을 해가지고 최 대리한테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우선 최 대리님 하고 뭐라고 하면 될까요? 저번에 여기가 복사실이라고 합시다. 저번에 복사실에서 지금 최 대리가 뭐라고 한 거야? 고은비 씨한테. 저번에 복사실에서 저한테 그 다음에 이 최 대리가 했던 말 쓰면 되겠죠? 설마
복사기 사용법을 아직도 모르는 겁니까? 2번 신입사원들 정말 왜 이러지? 정말 왜 이러지? 라고 하셨을 때 이렇게 하면 되겠죠. 선생님 저번에 복사실에서 저한테 설마 아직 복사기 사용법을 아직도 모르시는 겁니까? 이번 신입사원 정말 왜 이러지? 라고 하셨을 때 하고 이제 감정을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 너무 당혹스럽고 뭐 속상했어요 정도로 이렇게 나의 감정을 설명을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기대도 써야겠죠. 다음부터는 뭐라고 해야 될까? 다음부터는 말씀하실 때 좀만 더 부드럽게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물론 실제 상황에서 상사한테 나전자법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이런 말을 하기가 그렇게 쉬운 상황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항상 선생님 말씀드리는 게 항상 표현을 할 때는 대화를 하거나 뭐 정보 전달하는 글을 쓴다거나 뭐 설득하는 글을 쓰고 설득하는 발표하기를 한다거나 이런 또 표현하기를 할 때는 항상 그 말을 듣는 또는 내 글을 읽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항상 고려를 하면서 말을 해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도 최대리와의 나의 관계가 평소에는 조금 더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을 때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조건 나전자법을 쓴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자신의 상황을 되돌아본다거나 그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그 사람과의 인간관계를 잘 파악을 하면서 이런 감정 표현 방법을 사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게 선생님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나전자법을 사용할 때는 항상 이 전반적인 과정에서는 항상 공손하게 예의를 갖추어서 표현을 해야지 자신의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격양된 상태에서 나전달법을 쓰는 것은 나전달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 효과가 많이 떨어지겠죠. 말만 나전달법 쓰고 목소리만 높여가지고 화내듯이 그런 어조로 표현을 해버리면 그것도 옳지 않은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공손하고 예의를 갖춰서 이런 부정적인 어떤 감정들을 조금 절제를 하고 마인드 컨트롤을 한 상태에서 이제 사용을 하는 것이 좋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3번 보시면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했는지 평가해보자. 이런 내용들이 잘 들어갔는가를 보는 것이죠. 감정을 느낀 당시의 상황이 어땠는지 구체적으로 말했는가 이제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감정을 진솔하게 표현했는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 그럼 여기는 이제 기대 상황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고, 대상과 상황을 고려해서 공손한 태도로 말했는가, 공손한 태도로 말해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190쪽의 내용도 한번 우리가 살펴봤고요. 191쪽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신입 셰프 이야기네요. 신입 셰프의 이야기를 한번 보시고 192쪽에 이 신입 셰프가 겪었던 일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느꼈던 신입 요리사의 감정 한번 예상해가지고 써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신입 요리사의 친구다라고 가정을 하고 3번에다가는 신입 요리사를 위로해 줄 수 있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죠? 이런 게 바로 이제 공감적 듣기 과정이 될 수 있겠죠. 마지막에 반영하는 그런 것까지 한번 써보십니다. 한번.